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 간 전화 대화를 갖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 대처에 긴밀 협력키로 합의해 초반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트럼프 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미국민의 여론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LA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살인사건 발생 횟수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민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 모든 공립학교를 안전한 캠퍼스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LK 나인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 간 전화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 대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외국 정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고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대북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전략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고 사드와 FTA 등 조속히 풀어야 할 한미동맹 현안들이 있음에도 초반에는 동맹 강화, 대북 공조에 주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 정상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특사대표단과 미국의 고위 자문단을 상호 파견해 일정과 의제를 조율키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는 데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는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반의 대북 전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의 메시지를 표명하되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지나친 무력 시위나 레토릭은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와 FTA 등 한미동맹 현안들은 시간을 갖고 협상해 나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빛 정책으로 불리는 문재인식 대북 개입 정책이 본격화될지 아니면 트럼프식 대북 압박 극대화에 가속도가 붙을지 판가름 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루고 있는 육착 실험이나 ICBM 기술을 보여주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극대화로 기울게 될 게 분명합니다.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중국까지 나서 있는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활동을 일단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면 문재인식 햇볕 정책 새 버전이 본격화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직접 협상까지 빅딜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오늘 공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였습니다. 이 같은 국정 지지도는 지난 19일 발표된 조사 때의 40%보다 4%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다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4일 발표 당시의 35%에 비해서는 1%포인트 높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은 82%가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7%만이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 성별로는 여성 31%보다는 남성 41%, 인종별로는 백인 42%, 비백인 21%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역시 같은 기간에 39%에서 35%로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호감도는 56%에서 58%로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트럼프 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미국민의 여론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조사는 트럼프 케어가 하원을 통과한 지난 5일을 전후로 4에서 6일 실시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된 두 기관의 직전 사전 조사 결과에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답변은 4%포인트 낮아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향후 트럼프 케어 시행에 대해서도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체계나 자신의 건강보험이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26%로 악화할 것이라는 것은 41%라는 응답이 크게 못 미쳤습니다. 덴버에 소재한 법원에서 이민 단속국 ICE 요원들이 불치자들을 체포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민 변호사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ICE가 법원에까지 와서 불치자들을 체포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법원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체포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CE는 지난달 28일 덴버 법원 출입문에서 2명의 남자를 체포했고 이들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비명을 지르는 등 수사 당국에 저항했습니다. ICE는 체포된 남자 1명은 이미 2012년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로 2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또 다른 한 남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지난 1월 이후 2건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버시는 이민세관 단속국 ICE를 관장하는 국토안보부에 법원은 교회나 학교, 병원 등과 같이 민감한 곳이라면서 ICE 요원들의 체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해 LA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살인사건 발생 횟수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PD 산하 서부교통국이 이 지역 특별 단속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LAPD 산하 서부교통국 소속 한인 경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통사고 다발적인 한인타운 내 단속과 예방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디비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코리아타운 안에서만 살인 사건이 8건이 발생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에 11명, 그 중에서 7명이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교통경관은 횡단보도에서 보행 등이 깜빡이고 있을 경우 보행자가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브김 경관은 오늘 세미나에서 횡단보도에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 횡단보도에 진입할 경우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며 그것은 위법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주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을 구분해야 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지 말 것과 저녁 시간대에는 핸드폰 라이트를 활용해 차량이 불빛을 보고 보행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경고등이 깜빡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건너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건의사항도 듣고 전달을 하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도 교통법규 내지 교통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걸 시니어들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 시간이 돼가지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노인센터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3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커뮤니티와 LAC 관계 당국 간의 사안별 협력 체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제 올림픽 캡틴하고 상의해서 좀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노인도를 많이 데몬스트레이션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컬처, 동양 컬처를 보고 서양 컬처라고 이렇게 틀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서부교통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노인센터를 찾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통합교육부가 이민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 산하 모든 공립학교를 안전한 캠퍼스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임의로 불법 체류자 학생들의 추방 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 측은 학생이나 부모의 이민 자격 등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또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려는 이민당국이나 법집행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서비스 단체들과 제휴하기로 했습니다. 태평양은행 이사회가 최근 정광진 이사장과 이상영 그리고 윤석원 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태평양은행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03년 9월 출범 이래 처음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상장까지 추진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 필요성이 언급돼 인사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은행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행장과 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원 선임, 내부 구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 한인은행권에서는 이번 태평양은행의 인사위원회 설립이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조혜영 행장의 후임자 물색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월마트에 맞서기 위해서 무료 배송 최저 구입 금액을 35달러에서 25달러로 낮췄습니다. 아마존의 무료 배송 최저 금액을 낮춘 것은 월마트가 35달러 이상 주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틀 내 무료 배달 서비스와 맞서기 위함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주문을 받은 후 5일에서 8일 내에 집으로 배달되는 레귤러 배송을, 프라임 가입자에게는 이틀 내에 무료 혹은 2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프라임 나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인근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에 착륙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서 승객들 간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휴대폰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출발해 지난 일요일 LA 인근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에 도착한 사우스웨스트 2530편은 잠시 머문 뒤 북가주 오클랜드를 출발하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다다르자 내릴 승객은 내리는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2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주먹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흑인 남성이 또 다른 승객을 향해 주먹을 날려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하며 이종격투기 경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성 승무원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뛰어들었고 바닥에 깔리는 상황에서도 싸움을 필사적으로 말렸고 이어 남자 승객들이 합세해 둘을 뜯어 말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성명을 내고 승무원들은 평소에 싸움을 말리는 훈련을 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눈과 코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폭행을 가한 남성은 2건의 폭행 혐의로 공항 경찰에 체포돼 구금 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태권도 명예 10단증이 수여됐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현지 시각 10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명예 10단증과 함께 태권도 도복과 띠를 전달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카톨릭에 대해 평소 애정을 드러내온 프란치스코 교황은 명예 10단증 전달식에 참석한 조정원 연맹 총재와 태권도 박예재단 활동에 대해 잠시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과 사랑,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박경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사실 그 2가지 요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오늘 좀 알아보고 싶은데 먼저 일 얘기부터 해보죠. 그의 일하는 스타일 어떻습니까? 네, 인간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많은 리더들이 아침형 인간이다 해서 사실 저녁형이면서도 아침형 인간을 좀 따라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리하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저녁형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올빼미형인데요. 이 밤 늦게까지 원고를 고치거나 아니면 현안 전략을 세우거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사실 뭐 회의도 많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네. 뭐 사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아침에 뭐 아주 일찍은 못 일어날 터인데 자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은 올빼미형이다. 라는 정도로 알겠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스타일은 또 어떻습니까? 네, 측근들에게는 좀 무뚝뚝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많이 유지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사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무뚝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멀리서 보면은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고 또 실제로도 이런 사회 의식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사랑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뚝뚝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어떻게 만났나요? 한국에서는 이 대학교에서 축제가 상당히 큰 규모로 열리는데요. 이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경희대 법대를 재학하던 시절 이 축제에 갔었는데 김정숙 여사는 1974년 당시 경희대 음대를 다니고 있었고 역시 축제에 갔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의 오빠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상이 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지 못했고 그냥 캠퍼스에서 만나면 서로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축제에서 만난 사이가 그렇게 뭐 결혼까지 꼴이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네, 1970년대 사회적 배경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김정숙 여사가 이를 보고 달려가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잘 돌봐줬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게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 근데 최루탄 위험해. 이 최루탄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사람에게 맞는 경우, 특히 이제 머리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치명상을 입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을 순간 잃어버리거든요. 아, 눈 떠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닦아주고 있었군요. 네. 네. 자, 그럼 그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사귀고 곧바로 결혼을 하셨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7년간의 연애 끝에 1981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7년 연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구치소를 2차례 다녀왔고요. 또 강제 징집돼서 특전사에 배치가 됐었는데요. 이 기간을 모두 다 김정숙 여사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할 때 절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역시 적극적으로 내조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네. 요즘에는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여기서 김정숙 요즘이 아니라 과거에는 더 했죠. 더 했죠.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다가오더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어 할게 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 네. 이렇게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것 같지는 뭐 몰랐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무뚝뚝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뭐 로맨티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아내와 첫 키스를 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 그거 적어놔야 돼요. 네,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대답을 듣고 너털 웃음을 지었고요. 그 질문을 한 앵커는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조로 말을 하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다, 정말 사실이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짜릿하고 아직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결혼식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부를 살짝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 사진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찍는 거잖아요. 네. 재밌네요. 김정숙 여사 얘기도 뭐 조금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털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조를 잘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얘기들 하고 있나요? 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숨은 공신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선 기간에 김정숙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이미 정치인이 됐고 국민은 그에게 책임을 줬다. 이젠 남편이 아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김정숙 여사의 내조가 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김정숙 여사의 역할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좋은 내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봅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에 안정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일과 사랑이다 라고 말한 바 있죠. 흔히들 남자들의 로망이 바로 이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과 사랑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국가도 바로 세우는 남자, 그런 문재인이 되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한미 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미와 남북,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